안녕하세요. 무비썸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우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비썸이 이제 재정비를 시작해서 네. 새롭게 모시게 되는데 근데 스위스로에 제가 대해서 이제 정우진 씨를 여쭤보니까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얼굴 담당이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이렇게 야한 소리를 시작하시자마자 네. 아, 야하게 들렸네. 네네네. 좀 하이톤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경험으로 멋있었는데 또 하나는 그 뭐 음악적인 부분을 빼고 영화를 진짜 좋아하시고 영화는 가장 많이 예, 보신다고. 좋아하죠. 평상시에 무비썸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 있다고 얘기해야죠. 우리 사회생활을 아시는 게 마음이 그래도 놓입니다. 또 친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 이상훈 씨나 지영 씨나 네네.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 그렇죠. 보니까 봤었어요. 어떻던가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영화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일단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재밌어 하니까. 네네. 예.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재정비를 하면서 이재용 씨께서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정말 그동안 즐거웠었고 앞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이재용 씨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처음 사실은 오신다고 하셔서 무슨 네. 영화를 할까? 자, 바로 최악의 하루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어요. 음. 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고요. 보는 재미도 있었고 화면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저는 수채화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같다는. 했었어요. 약간 저는 수필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정반대로 시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김종환 감독의 영화를 이전에 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 폴라로이드 작동법 뭐 그런 영화. 전설이죠. 정유미 씨가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가장 신선하고 아름답고 풋풋하게 나오는 한번 꼭 좀 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네. 작품이고요. 또 바로 직전에 조금만 더 가까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서도 정유미 씨가 그 주연 중에 한 명으로 출연을 했었죠.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딱 보기에도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다가오고 이 여자를 둘러싸서 오늘 이 하루에 어떤 뭐 재밌는 소동이 그렇죠. 있었을까? 저는 약간 좀 강북 멜러 같은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강북 멜러? 아. 네네네. 예를 들어서 건축학 개론 같은 작품. 멜로라고 보긴 어렵지만 북촌 방향 같은 작품. 그 다음에 예전에 배창호 감독 영화 중에 러브스토리라는 영화 있었어요. 서울 강북 지역의 어떤 정서? 약간 오래된 서울? 네. 이런 느낌들이 영화에 그대로 있죠. 이 영화에서 서촌의 이쁨을 되게 보여주려고 딱 이쪽 골목 돌면 뭐 이런 모양의 집이 나오고 이런 대문이 있고 맞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이 영화가 이제 촬영지가 크게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서촌, 하나는 남산 그 뭐라고 그러나요? 이 둘레길 두 군데인데 실제로 김종관 감독의 소위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예요. 네. 근데 이분이 서촌 사세요. 아, 원래 거기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남산 산책로를 굉장히 좋아하고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차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 말한 서너 가지가 완전히 이 영화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나왔네요?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영화가 지금 또 반응이 작은 영화 지금 굉장히 좋죠. 입소문이 굉장히 좋게 많이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평점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2주 차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한 5만 가량 들었는데 이런 다양성 영화 쪽에 해당하는 영화가 5만 명을 넘었다는 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자, 이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cuse me? 늦여름 서촌 배우 지망생 은희는 우연히 일본인 소설가 류회이의 길 안내를 자청하게 됩니다. I will buy you coffee. 말은 안 통하지만 묘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두 사람. 류회이와 헤어진 후 은희는 드라마 촬영 중인 남자친구 현우를 만나기 위해 남산으로 향하고 낮에 네 얼굴 본 지 오래됐다. 밤에 모텔에서만 봐서. 아이. 아, 유경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같은 시간 은희의 SNS를 보고 전에 잠깐 만났던 남자 운철이 남산으로 찾아옵니다. 뭐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제가 사람 만나는 기계예요? 오늘 처음 본 남자, 지금 만나는 남자, 전에 만났던 남자까지 은희의 하루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아저씨 왜? 여자 하나 남자 셋의 최악의 하루 이렇게 빨리 걸어가? 무비썸에서 만나봅니다. 일단 이 주인공이 이제 세 사람, 남자가 세 사람, 여자 한 네. 명인데 연기 얘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예리 씨 잘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진짜 매력적인 배우인 것 같아요. 굉장하죠. 네. 저는 이 영화에서 한예리 씨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왜 중국에 옛날에 변검이란 거 있었잖아요. 아, 순식간에 가면을 쫙 해서 바꾸는 거. 목소리로 변검하시잖아요. 나중에 편하게. 네, 그 마치 변검술사처럼 영화 속에서 세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완전히 얼굴이 다른데 네. 목소리도 바뀌는 것 같고 다른 남자 만날 때 아예 말투도 싹 바뀌고 유아세별 씨랑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영어로 짧은 브로큰 잉글리시로 기대.
권율 씨랑 만날 때는 이렇게 톡톡 쏘아붙이는.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막. 맞아요. 누가 꼬리를 쳐. 그냥 길 안내해줬다니까. 반면에 이제 그 이준 씨하고 이야기할 때는 서로 극존칭 존댓말을 쓰잖아요. 약간은 연극적이기도 했어요. 약간 오. 말투가 나이 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예. 제발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화법도 다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바꾸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준 씨를 만나게 될 때 항상 머리를 묶죠. 그 나머지 둘을 만날 때 머리를 푼다든지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참 한예리 씨의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근데 솔직히 제일 인상적인 건 이준 씨 아닙니까? 이준 씨가 연기했던 운철은 은씨 은이라는 캐릭터의 엑스 보이프렌드. 아직 있었구나. 깨어진 상황에서도 스스로가 뭐라 그럴까 명분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그럴까? 그 명분 찾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게 제일 찌질하죠. 아무 할 말이 없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는데 네. 그런데도 막 제 마음은 어떡해요? 연기도 좀 하시네요. 네네네. 전 잘 살 수 없어요. 잘 살아서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운철이라는 남자는 자기 감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남자가 봐도 이렇게 짜증나는데 여자가 보면 얼마나 짜증날까. 이 영화의 진짜 명대사 속출이죠. 네. 진실이 어떻게 진심을 이겨요? 이런 맞아요. 대사. 그래. 관객들이 다 빵 터지는데요. 더 재밌는 대사는 저는 이제 행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행복해지지 않으려고요. 네? 재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대사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훌륭하죠. 예, 뻔하지 않고. 캐릭터에도 맞고 네. 배우도 너무 잘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걸 뒤집으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다음 지금 만나고 있는 현호는 뭐 지금 현재 남친. 요즘 잘생긴 그 청년 같은 딱 그런 맞아요. 얼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막 이 허세가 있는 그쵸, 어떤, 그쵸. 극 중에서. 예, 연기자로 나오는데 너무 그런 잘하죠. 게, 와, 저 사람 평소에 저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 드라마 한 번 이렇게 작은 배역으로 나온다고 전 국민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감기 걸려서 그래요. 네, 아닙니다. 그 남산 산책로에서 사람 별로 없는데 나오면서 선글라스에다가 후드티에다가 야, 봤냐? 사람들이 나 엄청 알아본다니까. 조심해야 돼. 너처럼 하고 다니는. 나라도 연예인인가 하겠다. 이 현호라는 남자는 극 중에서 보면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솔직하고 나쁜 말로 하면 뻔뻔하고 네. 보통 같은 경우에 이제 캐묻고 싶거나 하더라도 그 말하면 찌질해 보이니까 말 잘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그거를 다 말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되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죠. 글쎄 아침에는 쪽벌이 소설가한테 꼬리나 치고 말이야. 어? 그새 입맛이 지적인 쪽으로 막 흘러가나? 이런 말 해봐봐. 얼마나 유명한 새끼인지 한번 검색이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입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서 두 명이 너무 좀 상대적으로 찌질하게 나와서 이 남자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화세료. 이화세료. I'm a writer. 아,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영화가 다 끝날 때쯤 되면 맞아요. 이 배우가 마음에 남는 그런 또 멋진 역할을 했습니다. 모습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잖아요. 머리도 그냥 되게 옛날 사람처럼 있고 은은한 매력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확실히. 한여름의 판타지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영화 보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은 게 이 배우였어요. 거의 배우 거의 세 사람 나오는데요? 거의 세 명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좀 본 지 좀 지난 다음에도 이 남자 이름을 기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고. 한여름의 판타지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하늘 씨처럼 목에 수건 걸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착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따뜻한 인상에 그 한여름의 판타지아에서도 막 되게 순박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막 쑥스러워서 얘기는 못 하는데 막 그게 막 얼굴에 다 드러나고 막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두 영화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의 판타지아가 자꾸 떠올라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단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보시면 이제 후반부쯤에 가서 상대방 여성이 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국에 한번 가면 만나자 이런 얘기를 서로 네. 살짝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여성 캐릭터의 역할이 한국에서 배우였었어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와서 겪는 일처럼 보이는 그다음 구체적으로 장난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초반에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보게 되면 혼자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영화 감독인 남자가 일본 거리 골목길을 가는데 그렇죠. 거기서 어떤 일본 할머니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말을 시키죠. 아, 그런 장면이 그렇죠. 있었군요. 기억나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 초반에 보면 이와세료가 서촌 골목길을 걷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국말로 대뜸
나 누군데 네, 누구 알아? 그렇죠. 이러면서 예, 말을 그렇죠. 하는데 이 사람 일본 사람이라서 그 말을 못 듣는다고 하는데 그런 장면도 똑같죠. 사실은 조금 더 생뚱맞은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흐름에 크게 뭐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두 감독이 뭔가 작전이 있었을까요?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 우리가 그런 일도 종종 겪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주로 저 어디 남반계 쪽에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듣고요. 네네. 우리나라 국적기에서 우리나라 승무원이 저한테 막 일본말을 하시고 중국말을 하시고 막 그래서 일부러 책을 들고 타기도 해요. 한국 책을? 네. 그러면 뭐 한국말 공부하십니까 이런 말로. 자, 지난주부터 시작한 코너입니다. 야심차게 네. 처음 한 번 했는데 반응도 좋았고요. 아유. 취향 저격 무비 속.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직접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잘해주는데요. 처음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질문들도 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그러면, 중에서 좀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작에 대해서 구지유 네. 씨께서 네네. 그거군요. 네. 와 진짜로 최악의 하루 다뤄주시길 기다렸는데 종관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최악의 하루 은희는 조금만 더 가까이 은희의 확장 버전이라는 글을 봤는데 의견이 궁금해요. 주인공 이름 같군요. 같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김종관 감독의 이전 영화였던 조금만 더 가까이에 이 세 사람 이름이 다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정유미 씨가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맡았던 캐릭터 이름이 은희. 그리고 상대역이었던 윤계상 씨가 맡았던 배역 이름이 현호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운철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실제로 그 캐릭터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계속 일종의 약간의 느슨한 연작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 두 번째는 감독이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일 때. 설마요. 의외로 많아. 의외로 많아. 이름 예를 들면 유승환 감독 같은 경우에 초기에 무조건 주인공 이름이 석환 아니면 상환이었습니다. 예. 주인공 이름을 매번 만드는 게 힘들어서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경우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 쪽 아닐까요? 굳이 얘기하면 나머지 둘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은희는 정말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윤계상 씨한테 이렇게 계속 내 인생 책임져 엑스보이 프렌드인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부담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엉뚱하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은희가 굉장히 엉뚱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캐릭터상에 약간의 연속성은 있다. 김종관 감독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들이 너무 좋아서 일단 저는 요걸 한번 올려볼게요. 한예리 씨 팬인데요. 예리 씨의 연기 부분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최세린 씨께서. 저는 이 영화에서 한예리 씨 걷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 감정에 따라서 걷는 막 씩씩하게 걸을 때도 있고 화나서 걸을 때도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그냥 단순히 걷는 걸로도 이렇게 감정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 맞아요. 배우구나 네.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서촌 골목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골목이 워낙 좁으니까 네. 나란히 못 걷습니다. 앞뒤로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씩씩하게 길을 안내하는 한국인 입장이잖아요. 네, 일본인을. 네, 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앞장서서 걸을 때 가는데 자기도 길을 몰라. 그래서 헤매잖아요. 한 바퀴 돌고 네. 근데 그런 모습들 같은 게 영화 속에서 또 인상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걸 한 번 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원신님께서 영화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이동진 평론가님 영화 보실 때 필기하신다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거를 다 영화 보실 때 기억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천재가. 그럼요. 천재는 맞는데요. 네. 아닙니다. 이것도 이러다가 백만한 피. 네, 아닙니다. 그냥 해본 소리고요. 네. 네, 제 경우에는 필기를 좀 세게 하는 편이고 A4 용지를 한 2번 정도 접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를 하는데 필기하는 그 내용은 절대 2시간 동안 보지 않습니다. 안 보고 쓰죠. 근데 깜깜해서 이게 뭐 그러면 겹쳐 쓰고 막 그런 일은 없어요? 그 한석봉 일화 아시죠? 네. 제가 그 정도입니다. 이거를 제가 20년간 내가 지금 수천 편을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펜이 다 써가지고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걸 모르고 8장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연필로 증거 이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영화 한 편을 보시면 그 메모 분량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적을 때는 한 A4 용지 6장, 많을 때는 한 10장. 글자 이만하게 쓰세요? 네. 그건 왜냐하면 안 보고 쓰면 작게 쓸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크게 써야 안 겹치고요. 생각보다 더 이렇게 많이 메모를 하시네요. 네. 자, 취향 적용 무비소 오늘 네. 여기까지. 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다 이렇게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 설명드립니다. 상품 이런 건 없나요? 대답이 상품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